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면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셀핀랩 대표 박창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세미나를 이제 스타트업 성장의 비결 실행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저는 이번 창업이 첫 창업이고요. 또 자본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제 전공도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이야기로 아무래도 잘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분들이 들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제 친구 따라서 현장에 몇 번 갔었거든요. 인테리어 현장에 몇 번 갔었는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게 3D 직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약간 다가와서 시간을 버리고 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뭐냐면 제가 나중에는 이 사업보다는 인테리어 시공자로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하고 있는 장래 희망이 또 다른 사람들 그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소비자들이랑 뭐 불평불만의 마찰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나는 나중에 시공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게 돼서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이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는 제가 뭐에 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조사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도움 줄 수 없겠느냐라는 메일을 한 10개의 기관에 정말 제가 사업하고 자 하고 난 다음 날에 10개의 기관에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중 7개는 저한테 답변이 아무도 없었었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저 같아도 답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중 3개의 기관 중에서 제 모교인 이제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연락이 왔어서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사무실을 배정받았고요. 거기에서 소개받은 멘토를 통해서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돼서 저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이 과정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자 마음먹고 나서 거의 한 달, 2달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자 할 때 요즘에는 정말 메일 한 통 본인의 의지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좀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해 보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무엇이든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창업의 시작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의 비대칭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제가 먼저 집중한 곳이 견적 정보의 비대칭 부분이었거든요. 인테리어 견적을 받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정말 이 견적이 준목구구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금액이 다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교 견적을 필수로 받아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에 대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얻는 등 소비자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형대와 몇 가지 특징들로 이거를 좀 묶어서 자재 비용 그리고 인건 비용, 각종 부대 비용들을 통합해서 견적을 표준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우선 견적 정보 비대칭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인테리어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도배사분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얻어야 됐었는데 제가 만나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사업하면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정말 도움을 단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집집마다 컨디션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집집마다 다른 컨디션대로 견적을 통합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 과정들이 정말 어렵고 오래 걸렸었고요. 한 몇 개월은 걸쳐서 견적 표준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견적을 표준화해서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 시작할 때는 도배, 장판 두 가지만 서비스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총 10가지의 시공을 저희가 견적을 표준화시켜서
지금 24시간 동안 1초 만에 확인 가능한 정찰제 견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가격에 인테리어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테리어 견적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가격만 있으면 뭐 소비자들이 쓰든 안 쓰든 그게 정보 그 정찰제인데 제가 만들어준 인건비에 똑같이 일관되게 시공을 해줄 시공 품질이 사실 인테리어 서비스의 핵심이잖아요. 정말 똑같이 일관되게 시공을 해주고 그 인건비에 맞게 시공을 해줄 시공자들을 구하는 게 정말 더 힘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시공해줄 시공 파트너들을 구해야 됐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작은 팜플렛에 저희 그 가치를 담은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변에 신축 현장이 있으면 다 달려가서 옥상부터 지하까지 그런 팜플렛들을 다 나눠주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한 달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러던 중에 좀 운 좋게 저희가 뭐 인터넷에 카페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잘 해주실 분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연락이 잘 닿아서 한 분, 두 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고객이 없었어서 그분들에게 사실 뭐라 할 말 면목은 없었어요. 자신감은 굉장히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첫 고객이 생겼었는데요. 정말 작은 시공을 의뢰받았었어요. 지하층 빌라에 정말 작은 평수에 도배를 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부터 문제가 전혀 생길 현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서비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지하층이다 보니까 지하층에는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 콘크리트 벽에 이제 습기를 많이 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흰색 벽지로 새로 도배를 하고 나니까 기존에 머금고 있던 습기가 벽지 위로 배어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전에 다른 부작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견적도 표준화하고 시공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냈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런 비용들은 따로 청구를 할 수 없었고 이건 고스란히 저희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는 10년, 20년 전에 유행하던 이게 발포 벽지라고 하거든요. 도배사분들도 이런 벽지가 나오면 그날 재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인데 이런 현장이 바로 나오게 되어서 인원이 한 명, 두 명 더 투입돼서 뜯어야지만 뜯을 수 있는 그런 벽지라서 저희가 실제 여기 시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따로 그런 비용 같은 거를 청구받을 수 없고 이런 비용들도 고스란히 저희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단 두 현장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예전에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이 사업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론에 도출했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직접 데이터를 수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랑 상담 전화를 실제로 다 진행했고 고객들은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는지 어떤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벽,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시공자들한테 그날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가보고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현장에 일일이 점검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고객들이랑 실제로 제가 상담 전화한 것만 2천 건이 넘었고 그리고 아침 저녁 새벽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시공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점검하며 데이터를 수집했고 사실 이거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진짜 공황장애에 걸릴 뻔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노력들로 지금은 저희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고 처음에 한 달 동안에 4건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4건 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요즘은 하루에 10개에서 20개가 넘는 저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쌓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고객 인테리어를 한번 받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요. 그냥 실축도 받아야 되고 시공팀이 믿을 만한지, 그리고 자재는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시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 쌓은 데이터로 사전에 시공지를 예측해서 견적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공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바일로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뭐 여러 알림 같은 것도 자동화로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쉽게 고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한 달에 몇 건 있었던 일을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매출도 그만큼 크게 늘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냈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저보다 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꼭 생각하고, 또 인테리어 시장은 굉장히 좀 변화시키기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 서비스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꼭 열심히 노력해서 저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